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뉴스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H 아니 히읗이죠. 아 오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갑자기 또 다시 환해졌습니다. 네. 저희 조명을 많이 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명 톤이 한 2톤 올라갔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진짜. 좋은데 바람이 되게 기분 좋게 부니까 맞아요. 네. 정말 네. 막 놀러 가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날씨잖아요. 여기가 우리 사장님 나와바리 라라랜드와 좀 비슷한 날씨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딱 이게 맞아요. 거기 날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는데 거기 날씨가 더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네. 비슷하고 샌프란. 정말 생각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그레이스 정 대표님의 실리콘밸리 시절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먼저 우리 요새 총괄님께서 네. 영상 콘텐츠에 좀 빠지셨어요. 네. 혼자 집에 가시면서 블로깅 콘텐츠를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우. 살짝 보고 다 보면서 이제 저희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요새? 아니 그 브이로그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집에 응. 찍어줄 대상이 생겨가지고. 애기 때문에. 아하. 네, 근데 사진은 많이 찍잖아요. 근데 다른 거 뭐가 좀 있을까 하다가 동영상을 좀 찍어주자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래서 장난감도 샀어요. 짐벌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와. 연습을 좀 하고 다니고 근데 있어요. 자기를 찍어. 한번 연습하느라고. 찍어봤어요. 왜 안 되나요? 멋있더라고요 나를. 네. 밤에 야경을 딱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약간의 똥폼을 잡았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튼 신선했습니다. 네. 우리 총괄님께서 카메라를 들고 저도 되게 네. 너무 스스로가 좀 네, 좀 내무 재밌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거구나. 시대를 굉장히 잘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정말. 비디오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모신 우리 그레이스 정 대표님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욘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대표님.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바로 이 스튜디오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 밖에서 찍는 것만 보시다가 실제 이제 이 조명들과 카메라 막 많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요. 재밌어요, 벌써? 네, 너무 재밌어요, 벌써. 벌써 재밌어요? 저는 맨날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다른 분들 촬영하는 것만 봤는데 네, 드디어 저희 팀워도 데리고 방송에 출연하고 당연히 모셔야죠. 네네, 당연히 너무 모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여기 되게 귀여운 인형들도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뭔가 우리 그레이스 정 대표님의 네, 분신 같은. 저의 애기. 애기예요. 네. 너무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키즈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글로벌 키즈 라이프 플래너를 꿈꾸다. 그레이스 정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어떤가요? 너무 멋있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키즈 라이프 플래너로서의 그레이스 정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을 알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가 또 인문학적 네. 성찰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정 대표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한 가지 되게 전 재밌었던 게 총괄님, 네. 어머니께서 유치원을 7살 때부터 운영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레이스 정 대표님은 애들 눈빛만봐도 다 이해가 가능하시죠?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현명하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차리는 게 어떨까. 와우. 왜냐면 저희가 딸이 그 당시 저까지 포함해서 딸 넷이 있으니까 앞으로 네. 애들을 차근차근 유치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럼 네. 그레이스 정 대표님이 첫째셨어요? 네, 제가 첫째. 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유치원을 열면서 어머니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냥 저는 늘 유치원 졸업은 하지만 늘 졸업하면서 바로 선배로서 다른 아이들하고 맨날 노는 그러니까 맨날 네. 학교 갔다가 오거나 하면은 엄마 또 유치원 또 교재 준비하고 하면 항상 도와드리고 네. 그래서 그냥 제 삶이 유치원에서 아주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대학교에서 알바도 다 엄마 유치원에서 알바하고 과학 진짜요? 수학 선생님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와. 사실은 유치원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러네요. 영향을 준 곳이죠 사실. 재밌네요. 그 어떤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왜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아 그런 영화 전 몰랐어요. 제목이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유치원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큰 성인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7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전 많이 살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도 사실은 그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요. 유치원 아이들 대하듯이 어떨 때는 오늘 방송을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7살 중요한 거 함께. 저도 7살이라서 그냥 같이 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웹 기획자가 되셨어요 대학교 네. 이후에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커리어를 보면 되게 크게 두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유치원 그 말씀하신 네. 그 어렸을 때부터의 교사와 애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네. 또 하나는 웹 기획자로서 네. UX 디자이너로서의 삶.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레이어가 합쳐서 뭔가 이 캐릭터 관련된 네. 게 만들어지지 그쵸.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웹기획자 시절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그 시절에 제가 네이트닷컴으로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네.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하게 됐고 네. 한 10년 정도 쭉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동이 바뀌는지 네.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행동 변화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유저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데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그 유저 결과를 내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내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그 당시 한참 제가 했었을 때 이제 비즈니스가 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막 바뀌고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잘 해서 네.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 연구했던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언제쯤인가요, 그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아, 2012년 정도까지 10년 정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기획자로. 그러셨군요. 네. 미국 가기 전까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네. 디자이닝하는 거잖아요. UX 디자인. UX 디자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기획자. 네. 처음에 설계도면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을 그리면 그걸 가지고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이제 네. 디자인도 해주시고 개발도 해주시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든 거를 디자인과 개발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죠. 네. 네. 좀 약간 그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엄청,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진짜 딱 이게 트랜지션 되는 트랜지션 되는 시기였거든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하실 일도 하고 그만큼 싶은, 많았고 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엄청 재밌었죠. 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또 하나의 레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글로벌 레이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중간에. 네. 세계 여성 리더십 선교 대회에서 국내 간사로 일하시면서 무빙 버스 스쿨이라는 걸 또 기획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플랫랜드라고 그러나요? 세상은 평평하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연결하고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또 떠나십니다. 그 와중에 네.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남아프리카, 남미비아, 남미비아, 나라도 남아프리카 있나요? 바로 위에 보츠나와, 짐바브웨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두바이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5개월 동안. 네. 저는 이렇게 못 네. 살았거든요. 저는 그때 놀았거든요. 네. 저희는 뭐 네. 많은 술집을 다녔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네. 다니셨다. 네, 네. 저희는 뭐 네. 죄송합니다. 다 필요한 거죠, 사실. 저희 네. 먹을까지. 네. 그래서 꿈꾸는 아프리카 도서관 이런 것도 기획도 하셨었어요. 네. 와. 왜냐면 제가 이제 세계는 평평하다 그 책을 읽고서 굉장히 그 저자는 사실은 이제 지식의 격차가 많이 좁아져서 뭐 네. 제1세계 그냥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뭐 네네.
비유를 들었었을 때 인도를 비유로 들었는데 이제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고 생각하고 있던 세상은 그보다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들이 아직도 많고 아직도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데 네. 어떻게 이 책은 제목을 도전적으로 세계는 평평하다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누구 책이었죠? 제 지금 갑자기 제가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면은 제레미 something. 네, 제레미 something이요. 네. 제레미 덤띵. 네. 그래서 미시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면 정말 평평한지 세상을 돌아보자. 어떠셨어요? 돌아가면서? 정말 아직도 굴곡진 곳이 많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굴곡진 곳을 경제적으로만 격차가 있다고 보진 않고 그게 지식, 그다음에 경험, 뭐 문화적인 격차도 엄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문화 격차라는 표현보다도 엄청나게 다른데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빙 스쿨 버스라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일이긴 한데 차후에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한 거네요. 여전히 유효하죠. 와. 그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인데 와. 제가 그 당시 기획했던 게 그 버스에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타요. 그래서 와우. 돌아다니면서 발런티어 하면서 네. 그쪽에서 라이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정말 지식들을 컬렉팅해서 네. 막 전 세계와 쉐어하고 이 안에서는 리더십 훈련도 일어나고 계속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키즈 캠프, 그다음 워먼 캠프, 비즈니스 캠프 이런 것들을 계속 열면서 돌아다니는 이야. 그래서 정말 그 지식의 정보의 격차가 정말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와. 그래서 그 돌아다닐 때 베이스를 도서관을 베이스로 해서 돌아다니면 좋겠다. 네. 그래서 꿈꾸는 아프리카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죠. 한 2년 정도 하다가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저 외에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엄청 많아서 네.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펀드레이징하고 실제로 소비하는 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때 돈을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펀드레이징한 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을 갔죠. 근데 그 버스라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버스가 네. 되게 여러 명이 타잖아요. 네. 여러 명이 타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거니까. 그게 되게 잘 맞는 어떤 비클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하신 그런 목적과 아이템. 네, 되게 저는 아이템이라는 단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이걸 보시는 모든 공공기관 또 정부기관, 스타트업 지원기관들 네. 제발 아이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진짜 단편적인 요만한 거가 그렇죠, 아이템이거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말려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목적에 되게 정말 맞는 비클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은유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딱 제목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는 비클을 고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정말 할 수 있기를.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지금 이제 팀업 회사도 설립을 하게 된. 네,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이제 텟솔은 다른 거죠? 몬테소리. 몬테소리. 예, 네, 몬테소리 유치원 영어 선생님 트레이닝을 5년 정도 밟으면서 실리콘밸리 문화도 겪게 되시고 그러시네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총 기간이 5년이고 네네. 처음에는 가자마자 아직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막 서바이벌 수준의 영어밖에 안 됐었으니까 네, 네. 가자마자 이제 좀 있으면서 언어 연수하고 네. 그다음에 몬테소리 선생님 트레이닝 1년 반 정도 받고 음. 그다음에 인턴 생활을 1년 했고 마운틴 뷰에서 몬테소리 학교에서 실제로 인턴 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CPA 공부를 그 과정에 좀 얹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려서 CPA 자격증도 따고 와우. 그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제가 파운더 인스티튜트라고 네. 미국에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액셀러레이터가 있어요. 네, 팔로알토에. 알고 있습니다. 네. 되게 훌륭한 철학을 갖고 네,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팔로알토 본사에 여름 2016년도 여름 배치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지향하셨던 네. 프로젝트가 이 티모셨나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때.
그때 아이템 그대로 창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티모라고 하는 이 앱 어떻게 보면 앱 서비스인데 네, 사실 이 서비스를 만드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좀 제가 이렇게 네. 좀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어머님과 함께 이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을 관찰했던 능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웹 디자이너로서의 좀 실무적인 인간의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네. 분석했던 네. 능력 그리고 무빙 버스 이런 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도전적인, 프로젝트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만 네. 분명히 그 글로벌한 시야를 넓히게 해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하나로 녹아나면서 이제 티모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됐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박수 엄청 치고? 한 줄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저는 티모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서비스만 봤을 땐 잘 몰랐지만 네. 이 서비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보다 네. 보니까 네. 이게 결코 간단한 서비스가 아니구나. 그렇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인문학적 성찰이 살아있는 네. 비욘드 스타터. 살아있네. 원래 네. 총괄님이 저렇게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이렇게 쳐다보죠. 보통 이상한 소리 하면 뭔 소리입니까? 괜찮았어요. 네. 살아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무려 시드 투자도 현지에서 유치를 받으셨죠? 네, 현지 아니 사실은 정말 운이 좋게 운이 제- 좋은 게 네, 실력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 네, 받았는데 네. 그 운이 좋다라는 표현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만나지 않고 한국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아 그래요? 네, 아. 서울에서 그 네트워킹 파티가 있을 때 그때 만나서 그래서 서로 굉장히 깜짝 놀랐죠. 깜짝 근데 놀랐죠. 그 전에 네. 한국에서 만났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아니 그냥 아닌데? 네네 그분이 팝 벤처스라고 한국에 정말 인터레스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트라고 딸이 이제 딸이 고3짜리 딸이 대학교를 입학해놓고 그 다음에 1년 브레이크 갭이어를 갔잖아요. 미국은 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한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엄마 아빠 나 한국에 가서 1년 살고 싶습니다. 얘기해서 엄마 아빠 그러면 우리도 가볼래. 한국이 요즘 막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 식구가 와서 정착을 해서 1년 동안 사셨어요. 진짜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투자 회사를 하나 차려서 계속 네트워킹하고 한국에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1년을 지내셨는데 그래서 한국에 5개 투자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고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여름에 네트워크 파티 있었을 때 저를 딱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앱을 딱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Grace, your app is the best. 그러니까 정말요? 한국에서 본 모든 스타트업들 중에 the best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앱이 미국 사람들 정서랑 그 철학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바로 친근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걸 내가 한국에서 볼 줄이야. 이래서 네. 보자마자 자기 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 다음 주 해야죠. 미팅 하자고 하셨어요. 항상 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부인이 에리카가 저는 이제 마운틴뷰에서 몬테소리에서 프라이빗 스쿨에서 선생님 생활을 했는데 네. 에리카는 바로 옆 동네 팔로알토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선생님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와우, 게다가 진짜 더 이거는 인연인 거는 제가 대단하다. 꿈꾼 아프리카 도서관을 1년 반 정도 거의 2년 정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에리카는 유치원 선생님 끝내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프리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풀타임 발런티어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야, 완전 진짜 잘 맞네요. 그러니까 저랑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완전히 똑같고 똑같네요. 그다음에 남편은 뭐 구글 크롬 만드시고 막 개발자, 개발자 베이스에. 베이스에 지금 현재 로봇 컴퍼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었겠네요. 1분 1초도 안 쉬고 막 수다 떨면서 계속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쉐어하고 있는 삶의 밸류가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단 2번 만나고 바로 일주일 뒤에 투자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너무 네. 지극히 미국적인 네, 그런 네. 사실 접근이기는 해서 네.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되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 exceptional한 케이스. exceptional. 한 네.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 진짜. 네, 정말 럭키한 케이스 저 근데 같은 걸어오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커넥팅 닷의 네. 개념도 좀 네. 있네요. 이렇게 네. 걸어오신 모습들이랑 다 연결이 돼 연결된 네. 밸류를 쉐어하는 VC를 만나서 네. 이게 보니까 매튜가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부모님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인 어린 자녀들의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 누고 밥 먹고 이 닦고 옷 맞아. 입고 신발을 신는 사소한 일상을 어린 시각에 맞춰 귀여운 게임으로 만든 서비스라 10년에 걸친 IT 경력에 한국과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활약을 해온 경험과 더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가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미국 진출의 가능성도 주목했다라고 투자 이유를 밝혔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딸이 7살이거든요. 네. 이게 일이에요 진짜. 오줌 맞아요. 누게 네. 하고 이 닦고 아우 그 자기가 아주 죽겠어요 지금. 이게 몬테소리에서는 네. 그 마리아 몬테소리가 한 100년 전에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네. 한국에서는 잠깐 유행만 했다가 지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각 동네마다 최소한 한 개씩은 몬테소리 학교가 있을 정도로 네. 그런데 그 몬테소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배웠던 선생님으로서 배웠던 거는 아이들을 인디비주얼한 한 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 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고 너가 너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고 네가 너 스스로를 케어하고 나면 그제서야 남을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을 케어하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시켜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고 아이들한테는 특히 엄마가 너는 아직 어리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잖아 어린 아이들한테. 네. 사람으로 안 보죠. 그렇죠. 대신에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격으로 믿어주지는 않지만 또 기대는 굉장히 높아요. 한국 엄마들이. 맞아요. 너는 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맞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갭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한국하고 한국 가정하고 미국 가정, 미국 교육 철학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었고 특히 미국에서 생활 5년 정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평생 유치원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지냈으니까 그 경험이랑 그다음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험이랑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줄일 수 있을까 네. 한국하고 특히 근데 한국 부모님만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아시아권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서 네네네. 엄마들이 다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독립된 인격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좋은 밸류들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더 나누고 싶었었죠. 좋네요. 근데 그게 네. 그 미국은 학제가요. 스쿨 시스템이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K9 하면 네.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가 까지. 한 학교에서 다 맞아요. 연결이 네. 돼서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연속성이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연속성이 좀 힘든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제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거 되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티모가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잘 해주시면 되게 큰 어떤 가치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티모의 그 그레이스 정 대표님의 좀 성장 과정이나 이제 걸어오신 여러 가지 트랙 레코드를 보면서 이 티모라는 서비스가 어떠한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왔는지 좀 봤고요. 네. 이제 진짜 이제 티모라는 서비스의 안으로. 프로덕트 네. 개념으로 네. 여기 요. 캐릭터죠, 이거. 네. 자, 티모라는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서비스인가요? 티모. 지금 티모 이름이 Time is Money에서 아, 이게 따왔다고. 티모예요? 네. 와. 한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아마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그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잘 안 팔리면 그건 설이었어요. 네. 빠지면 되니까. 네, 남겨놓고. 티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사실 유치원이라는 시기가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기에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 어떤 습관들, 어떤 라이프 스킬이 정말 밑에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지 혼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되돌아봤었을 때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간 관리, 그다음에 머니 매니지먼트, 이 재정 관리, 요 두 개가 밑바탕이 일단은 딱 깔려 있으면 네. 그 돈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에 딱 돼 있으면 그 위에 뭐 창의력,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탤런트 다 얹을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아무리 있어도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이 그 재능이 정말로 포텐셜 있게 팍 터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다른 사람도 관찰해보고 제가 제 자신도 성찰해보고 어린이들 교육과정도 다 살펴보고 하고 나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시간하고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만 가르쳐주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서 맞습니다. 이거를 사실 잘 가르치기도 어려워하고 네. 배우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배우게 하지 그리고 습관을 어떻게 하면 모든 습관은 적어도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5분 이상은 계속 해야 어느 정도 습관이 되잖아요. 며칠 뭐 통계에 따르면 21일, 뭐 66일, 뭐 100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일단 시간 관리가 먼저 돼야 뭐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리에 아주 꽂히게 됐죠. 그렇군요. 네. 참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 가장 본질적이고 풀어야 될 숙제죠, 그렇죠. 진짜. 정말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야구를 안 좋아했어요. 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네.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아저씨들이 천천히 이거 걸어다니고, 가지고 막 치고 네. 뭐 그것도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가끔 한 번씩 치고.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A랑 B랑 경기를 하면 똑같은 기회의 수를 제공받아요. 27번. 네. 그죠? 3아웃이 돼서 9번 바뀌면 네.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진단 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27번 기회인데 누구는 그걸 더 늘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자원인데 그걸 잘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야구가 너무 재밌어졌는데 우리 티모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또 한 거야.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잘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게 그냥 바쁘시니까 부모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사실 좀 근거리에서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바쁘시니까 그렇게 못하는 맞아. 측면이 되게 네. 많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팀에서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잘 해주시게 되면 이 사업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되게 좋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진짜 재미있는 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IR 자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팀워크가 성장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로드맵 중에서 이제 B2B 쪽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라거나 하나의 큰 꼭지는 전 세계 다양한 그 유치원 체인이나 맞아. 그런 쪽에서 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슬라스 꼭 넣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네. 특히 네. 이제는 뭐 그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미래가 주어질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뭐 빨래니 뭐니 기초적인 이런 삶의 일상생활은 로봇가 다 네. 알아서 해버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해서 자기 꿈이나 자기 탤런트를 위해서 더 잘 인베스트를 잘 해서 그걸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스킬이 주어져서 연습이 안 되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 시간 관리라는 거는 그래서 제 딸 좀 교육 좀 시켜. 아, 죄송합니다. 7살인데 너무 말 안 들어가시고 지금부터 벌써 들어가야죠. 지금 딱 들어가야 네, 될것 지금 딱 들어가야죠. 팀원 딱 들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1부 재밌어요 이게 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벌써 1부가 좀 마무리돼야 될 시간이고 네.
제가 2부는 조금 진지한 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 교육에 있어서 모닝 루틴, 네.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기반해서 이게 티모라는 앱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유아 교육에 있어서 상황과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티모라는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계신 로드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B2B 쪽도 네. B2C는 다운을 많이 받는 거. 만드는데 네. 그 얘기를 세 가지를 좀 진지하게 2부에 하고요. 네. 원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좀 광고를 몇 쓸라 하시는데요. 네. 오늘은 다시. 예. 자 오늘은 특별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네.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구독이 어디 있을까요? 뭐 어딘가에 있는 구독도 찾아서 아마 아래 버튼에 있지 않을까요? 아래. 있는, 네, 왼쪽 아래. 네,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 근데 네. 내가 지난 방송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텝이 안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여기서 스텝 좀 네. 저기 제가 또 저기 앉아 계신 분 지난번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광고주 이렇게 해서 뭐 부탁드려요 하는 거 주세요. 티모도 하나 넣어주신다요. 당연히 네. 넣어야죠. 티모. 팀은 아예 영상을 지금 틀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고 자 그럼 1부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네 광고를 좀 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네. 티모의 오늘 우리 초반에 네. 뭔가 흐뭇한가 봐 이렇게 자꾸 그러- 이렇게 뭔가 저는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 우리 지금 인큐베이터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런 무슨 시상식에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팀들도 다 알아요. 저 네. 좋아하는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님이 너무 좋아하는 네. 최애하는 티모 최애하는. 네. 저기 다 사랑합니다. 다. 티모도 좋아하지만 다. 광고 영상을 지금 좀 볼게요. 네. 1분 정도 되네요. 네, 보시면서 네. 설명. 자유롭게 설명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 플레이할게요. 네. 네. 이 광고를 촬영하게 된 거는 그 티모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루가 진행되는지, 특히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티모를 틀어놓고 티모가 이제 알람을 주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혼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가능하죠. 미국에서는 정말 아이들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하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저희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중에 이 티모를 사용하고 나서 1시간이나 줄었다. 아침 준비 시간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엄마가 조금 더 아이들을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숟가락질 할 수 있을 때 특히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 티모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이닦기 하고 나면 뭐 세수하기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면 아이들은 사실 아침 루틴이 어떻게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티모의 그 치얼업을 통해서 아침을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사례로 이제 그 광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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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주. 그리고 이게 티모가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 나이대가 딱 아주 적당한 나이거든요. 뭐든지 내가 할래 하는 시절이 와요. 이제 네, 아이들이 맞아요. 크다 보면은 네. 그때 엄마가 자기가 스스로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나면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너가 뭐 할래 아침에 너가 네. 스스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계획을 티모를 통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일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테스트한 가정 중에 한 명은 이제 티모를 처음 한 날 아침에 유치원 가는 길에 너무 뿌듯하게 아빠 저 별 12개 땄어요. 아빠 그래서 아빠는 하이파이브 해주고 아빠가 이제 1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어깨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유치원을 간 거예요. 그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오고 네. 그게 반복이 되니까 아이가 자기 굉장히 스스로 뿌듯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3형제 중에 둘째 제일 말썽꾸러기였는데 지금 뭐 거의 그 집안에서 탑 우등생이 제일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의 칭찬과 엄마가 보통 아침부터 이거 해 저거 해 이따 거뭐 밥 입어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네. 재밌는 음악이랑 막 치열업 해주면서 잘했어 이렇게 네. 아침을 스타트하니까 다르죠, 아이들이 완전히. 엄청 다르죠. 아침부터 그럼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이 앱이 지금 출시가 최근에 이제 막 된 네, 거죠? 이제 최근에 막 아우, 됐으면 축하드립니다. 다른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 앱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네. 부모님들이 많이 다운받게 많이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 근데 이거 세계적으로. 앱 보시면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음. 좀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도 아니고 나쁜 단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그야말로 저는 문자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음흠. 좀 한국 거 아닌 느낌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단 대표님 철학이 한국 거가 좀 아니시네요. 제가요? 대표님 철학이. 제가 제 철학이. 대표님 철학이. 네. 아 그거는 한국 거 아닌 걸로 나눌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그레이스의 철학인 거고. 네. 그래서 약간 문화적으로도 다른 문화에 접근하기가 나중에 그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보면은 나중에 다른 문화가 좀 더 편안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다른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네. 만드신 네. 거고 그런 또 색채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좀 문화적인 다양성을 넓혀주시는 측면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좋은 포인트세요. 네. 네, 진짜로. 왜냐면 이제 저희 앱을 딱 접해보면 어머니들이 이거 한국 거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네. 스타일도 아니고 한국 스타일은 엄마가 세팅하게 돼 있고 근데 전 세계 다 모든 프로덕트가 그래요. 다 엄마가 A, B, C, D 다 세팅하게 돼 있고 네. 티모만 어린이들이 스스로 세팅하게 지금 바뀌어져 서비스가 나와 있는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국 엄마들은 내가 우리 아기를 1부터 10까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걸 네. 딱 보면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하시죠, 사실은. 그 부모님들 그 단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딱 세 단어인데 네. I told you 세 단어를 어, 배우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 맨날 그러거든요. 애 보고 야 너 거기 가지 마 하고 한 번 말해요. 그냥 갈 거잖아요. 가서 넘어진다면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가지 말라고. 네. 그거 한 10번만 하시면 다 좀 네. 깨지고 다치고 하겠지만.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티모를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너무 모드가 적극적인 광고. 세일즈맨 모드. 정말 좋아요. 항상 세일즈. 그런 네. 단어 그런 자세를 자세로. 가지고 네, 우리 네, 네. 팀들을 보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네, 신발님. 세일즈맨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약간 손석희 사장님 스타일로? 네, 네네. 그래서 한 단계 항상 더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저희는 그냥 세일즈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가 유아교육 쪽에는 전문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서치해보니까 모닝 루틴이라는 네. 말이 있고요. 네.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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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개념들이 유아교육 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이 개념들이 티모라는 서비스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UX적으로 네. 훌륭하죠? 네.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먼저 유아교육에 있어서 모닝 루틴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모닝 루틴은 사실은 한국에서 뭐 동양권에서 잘 없는 개념이에요. 네. 아침에 루틴을 만든다. 아침 루틴. 그냥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부터 나가기까지 늘 하던 일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하루키가 자기의 비밀 무기처럼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하루키가 일어나서 하루에 하는 모든 일들이 루틴으로 딱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A, B, C, D 스텝을 밟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앉아서 책 쓸 때도 그 루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앉아서 맞습니다. 뭐 영감이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그 시간에 앉아 있고 뭐 운동해야 되는 시간이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아무리 영감이 뭐 흘러 넘쳐도 그 시간에 그냥 딱 그만두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힘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 서양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모닝 루틴하고 bedtime 루틴, 취침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되게 쓰시거든요. 훌륭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
뭐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생각은 근데 너무 많잖아요. 생각 너무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맞습니다.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뭐 갑자기 자기를 디스트랙트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먹고 이 닦고 옷 입고 세수하고 이 나가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요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습관으로 A, B, C, D 하고 습관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눈 딱 뜨면 자기도 모르게 이불 정리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네. 밥 먹고 있고 밥 먹고 딱 끝나면 자연스럽게 입 닦고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미 이 아침에 지금 오늘 뭐 입고 가지 뭐 하지 이 다음에 뭐 하지 하고 뇌에서 생각하는 그 뇌에도 그 용량이 있잖아. 이미 자기가 네. 쓸 수 있는 가용 에너지 그거를 쓰지 않고 이 아이는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맞아요. 아이는 루틴에 따라서 뭐가 있으니까. 몸에 습관이 배어 있으니까 네. 타라라락 준비를 하고 딱 나온 상황이라서 학교에 가면 아침도 먹었죠. 에너지 레벨,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다음 감정적인 엄마가 지원해주고 팀워드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미 레벨이 딱 풀로 찬 상황에서 학교를 가니까 파워풀하게 학교 가고 이제 세상에 새로운 knowledge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황에서 나가게 되는데 아침에 이따 끌어 뭐 하라 난 뭐 하지 TV 보다가 다른 짓 하다가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막 그럼 뭐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실랑이를 하고 아침을 나오게 되면 네. 어디서 많이 본 이미 에너지가 이미 이 아이는 이 아침 먹은 에너지는 다 쓰고 나온 거야.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소리가 그러면 듣고. 아니 그러면- 근데 이거는 네. 그 최근에 특히 그 심리학, 네. 뇌과학 이런 데서 연구 되게 많이 나오는 네.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하는 거 되게 연구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작은 고민들을 안 하는 거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옷 뭐 입지, 뭐 점심 뭐 먹지 그런 고민들을 줄이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럼 스트레스 너무너무- 레벨이 완전 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때부터 이제 그런 작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인 거죠. 네. 근데 아기들 때 아이들은 사실 이게 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네, 네. 아이들한테는 하루에 하는 뭐 일이 별로 없잖아요. 준비하고 나오고 이게 세상의 전부예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태스크인데 이때 엄마 아빠랑 싸우면서 뭐 야단 듣거나 잔소리 들으면서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오기 때문에 제 유치원에서 경험하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인데 어느 날은 완전히 짜증나고 힘들어서 이제 유치원으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아이는 그날 그 브레인을 셧다운. 완전 하루가 똑같이 완전 가잖아요. 하루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맞아요. 아이는. 그럼 저는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서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아침에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네. 저희 엄마 이제 조언은 아이들을 웃게 하라고. 웃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가가지고 일부러 안아주고 재밌게 간지럼도 태워주고 웃으면 그 아이가 거기 그 아침에 네거티브한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아침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 너무 큰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뭐 엄마 아빠가 이혼 중에 있거나 굉장히 삶에 큰 스트레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벗어나기 힘들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스트레스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준비시켜주고 내가 바쁘니까 바쁘고 힘드니까 나 준비하고 나가는 게 힘드니까 아이한테 그냥 막 해버리시는데 사실은 아이한테는 아이 세상의 전부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한 한 생각을 안 하고 애가 습관이 돼서 네. 해결할 수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그게 그 레벨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떤 니즈에 맞춰진 서비스가 아이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아이, 게 네, 티모. Time is money. 네, 타임 누군가가 티모. 얘기한. 네, 그런 설이 있죠. 설이 있죠. 네, 있죠. 네, 티모 이름이. 그레이스 정 대표님도 모르네요. 네, 저도 모르는 있습니다. 그런 설이 네. 있습니다. 네. 아우 저는 딱 7살짜리 딸을 둔 아빠로서 네. 아주 네. 딱 느낌이 팍 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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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네.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하루키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사님도 좋아하시죠. 예. 어. 하루키가 얘기한 그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네. 하루키는 이걸 되게 문학적으로 반복의 주술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복의 주술성. 네. 그러니까 이 루틴이란 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옛날에 굿하시는 그 무당들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넘어가나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만큼 이게 되게 반복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엄청 거죠. 반복이 네. 엄청 중요하죠. 하다 보면 정말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넘어서는 뭔가 가는 솔루션일 수도 있다라는 게 네. 하루키 얘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맞아요. 우리 윤 선생님이랑 되게 반복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다른 방법. 전에. 저희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네. 먹지는 않아요. 네, 저는 반복적으로 뭐 운동을 하러 간다던가 이런 걸 네. 기대하고 듣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할게요. 네. 반복적으로 우리 합시다. 네.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해도 안 좋은 건 좀 있더라고요. 술이나 뭐 이런 네, 거는. 네. 그런 거 이제 좋은 반복으로 바꿔야죠 대체를. 네. 본격 아재 방송이네요.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되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메타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뭔가요? 메타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시험 치고 나오면 보통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몇 가지를.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시험 치고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시험 끝났어. 난 꼭 다 맞은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냥 시험에서 다 잘 본 것 같아요. 잘 찍은 것 같고 잘 푼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뭐 한 70점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저 너무 시험날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많이 쓰여요. 사실은 프로젝트 할 때도 내가 이 맞습니다. 프로젝트가 며칠짜리인지 얼마 만에 끝낼 건지 자기 능력을 성찰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뭐 그냥 막연하게 난 이 앱 개발을 2달이면 할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자꾸 자기를 성찰해보고 되돌아보고 나는 이거를 얼마 만에 할 수 있지? 네. 난 책 읽기가 5분이면 나한테 힘들구나. 이렇게 약간 아이가 스스로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거가 만약에 있는 친구들은 아 내가 지금 영어 단어를 몇 가지밖에 모르고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뭐 약점, 강점도 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근데 이런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티모라는 서비스의 어떤 철학적으로 녹여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펑션으로도 좀 구현된 게 기능적으로도 녹여져 있죠.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할 일이 몇 가지 있고 내가 몇 기를 끝냈고 아. 나는 이 닦기를 몇 분 안에 끝내는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처럼 쓰고 놀다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인지가 7시에 되니까. 인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불 개기를 좀 빨리 끝내네. 내가 이불 개기 정도는 이제는 빨리빨리 하게 넘어가는구나 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하는 거 결과물을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또 뭐 티모 앱에 그래프도 있거든요. 그냥 별 스타를 얼마나 모았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말 처음에는 뭐 잘 많이 못하니까 뭐 타스크를 엄마가 한 10개만 줬는데 나중엔 이걸 다 커버하고 다 마스터하고 나는 이제는 일상생활은 다 마스터한 사람이야. 네. 그다음에 나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 케어해 주는 거, 엄마 도와주는 일도 이제 넣을 수 있고 나는 그래서 타스크를 아침에 20개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능력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죠. 어려서부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막 드러나게 너는 너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죠. 이 티모 앱 안에. 네네. 네네. 또 하나 이제 아까 많이 강조해 주셨던 네. 이제 그 국내 미국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꼽으신 밸류가 상황과 습관 같은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그게 팀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상황이라는 게 몬테소리에서는 어떻게 몬테소리 과정 클래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이렇게 큰 공간에 네. 아이들이 뭐
영어,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자연과학 이렇게 교재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교재들이 그냥 쫙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각 교재들은 다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웰커밍, 초청하고 싶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한 과제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교재를 막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쉘프에 하나씩 한 과제에 하나씩 조그만 쟁반 안에 이제 딱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몬테소리에서는. 몬테소리는 티칭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디렉터, 선생님들이 다 디렉터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 자체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너무너무 옆에 탐험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 수학 저 교재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아이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엄마가 막 선생님이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몬테소리에서는.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모닝 루틴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까. 그게 이제 몬테소리 선생님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스스로 너 오늘부터는 아침에 너가 해서 나갈 일을 스스로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 갑자기 모르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아침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손으로 만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나, 둘, 셋, 넷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상황의 힘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계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66일이면 이거를 마스터 배지를 따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티모가 디자인이. 그래서 마스터 배지를 딸 때까지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세팅한 스케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 닦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 아이들이 밥 먹고.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 것도 재미있는 것들 아이 사이에 딱 들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 패스하고 넘어가고 계속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습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에 잘 못하고 있는 거를 하나 넣어서 그것도 하나 하면서 또 칭찬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쓴 아이들 리뷰가 특히 입 닦기에서 좋은 피드백을 보이고 있는데 애들이 이를 닦고 나오면 별을 3개를 주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있네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습관을 기르고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힘 그런 것들을 티모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티모를 만드는 거죠. 훌륭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그 티모라 불리는 타임 이즈 머니라 불리는 티모라는 서비스의 그레이스 정 대표님이랑 글로벌 키즈 라이프 플래너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총괄님 좀 어떠셨나요? 저는 좀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큐베이팅 같은 너무 소리 안으로 굽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메타인지로.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전략을 하는 사람인데 전략하는 사람 중에 구루의 구루 정도 되는 사람이 많이 아시지만 피터 drucker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계량화해야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계량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건데 뭐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뭐든지 하여튼 잘하는 사람들은 정성적인 거를 되게 계량화를 잘해서 그걸 관리해요. 숫자로 딱 점수 나오는 거는 관리하기 되게 쉽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모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 그런 접근이에요. 되게 행위라는 거는 정성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만 행위 자체를 해서 그걸 계량화해서 너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거는 사실 계량하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나는 예를 들면 시간 체크도 그렇고 보통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량화된 수치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되게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아이들은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살은 아니고 이제 6개월 된 딸이 있는데
나중에 한 2.5개월 혹은 지금 3. 대표님 때는 뭐 네. 마냥 이쁠 때죠. 마냥,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아마 저도 되게 곧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실 있겠습니다. 성인도 사용 20대? 네, 알겠습니다. 저를 되게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를 이제 사실 잘하시는 제가 것 같아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습관을 줄 수 있고 네. 또 그런 인지적 관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는 네. 이제 오늘 좀 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네.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동안 이런 수많은 키즈 앱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정말 좋은 서비스는 저는 생각하기에 앱이라는 건 프론트잖아요. 네. 그럼 뒷단에 있는 백엔드나 이 아키텍처 단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과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좋은 서비스가 아님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물론 네. UX적으로 프론트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이 티모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네. 경험과 이런 그 여러 가지 레이어가 다양한 게 고민돼서 나온 결과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뭐 진짜 몬테소리의 그런 오랜 유아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국내 또 아기들을 관찰하셨던 직관이나 네. 이런 뭐 UX적인 관점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디테일하게 녹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시간과 그 모닝 루틴이나 메타인지 이런 지점들을 유아 교육에 이렇게 녹여내면서 진지하게 네. 접근하는 앱이라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많이 근데 저는 이 캐릭터도 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제가 한 땀 한 땀, 네, 한 땀 네, 한 한 땀 땀 한 만드신 땀 거예요? 만든 와. 캐릭터. 네, 그죠.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 두 아재와 함께 네. 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한번. 아, 저는 진짜로 지금 정말 1시간 지난 거 맞나요? 좀 빨리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네, 너무 빨리 지나고 너무 재밌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리딩을 너무 두 분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아, 네네. 정말 저는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수다는 아니었고요.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티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소개드릴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앱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정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앞으로 진짜로. 항상 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네. 우리 손 네. S 저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에. 서비스가 나오시거나 이러면 네, 저희 네. 손이 안으로 붙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 총괄님이 괜찮다고 하시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마무리할 때는 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8번째 비욘드 스타트업은 글로벌 키즈 라이프 플래너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그레이스 정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캐릭터 있고 네, 요 캐릭터로. 아, 오늘 네. 총괄님 완전 세이즈네 컨셉이네. 평소 때 안 이러시거든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엔 또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시간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